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저예요. 제가 빈손으로 돌아오지는 않았겠죠? 보세요. 완전 똑똑한 사람들만 풀 수 있는 엄청 어려운 새 수수께끼를 한 세트 들고 왔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중 한 분이세요? 그렇다면 가능한 한 많은 수수께끼를 풀어보세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결과도 확인하시고요. 행운을 빌어요. 1. 땅에 묻힌 왕관. 더글라스 씨는 미국의 부자인데 프랑스에 성을 사고 싶어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13살짜리 아들 데이브, 9살짜리 딸 미아와 새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모두들 새로 이사한 것에 행복했죠. 미아만 빼고요. 미아는 자신의 친구를 떠나야 했고 하루 종일 프랑스어를 공부해야 했어요. 어느 날 미아는 성 주위를 배회하다가 예쁜 공주님의 초상화가 삐뚤어져 있는 것을 알아챘죠. 미아가 초상화를 똑바로 하려고 다가가자 액자 뒤에서 편지 한 통이 떨어졌어요. 다행히 미아의 불어는 그 편지를 읽을 수 있을 만큼은 됐죠. 그것은 1835년에 쓰여진 편지로 초상화에 있는 바로 그 소녀가 쓴 거였어요. 거기에는 그녀가 자신이 공주인 게 지겹다는 내용이 써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오후 3시에 그녀는 자신의 왕관과 장신구를 성 뒤에 거대한 오크나무 제일 꼭대기 부분에 그늘이 끝나는 지점 바로 아래에 묻었다고 했어요. 미아는 제일 가까운 창문으로 뛰어가 오크나무를 봤어요. 더 잘된 건 마침 오후 3시였죠. 미아는 밖으로 뛰어나가 편지에 나와 있는 장소를 파기 시작했어요. 미아가 모든 것을 편지에 묘사된 그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물도 찾을 수 없었어요. 왜 그런지 파악하는데 10초 드릴게요. 나무는 1835년 이후 많이 자랐겠죠? 그러니 그늘도 훨씬 길어졌기 때문이죠. 2. 파괴된 왕국. 한 왕국이 정기적으로 마녀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꺼지지 않은 이상한 파란색 불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유일한 생존자는 왕국의 왕자였죠. 왕자는 마녀만이 그런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왕자는 누가 자신의 왕국을 파괴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마녀들의 땅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왕자가 마녀의 땅에 도착했을 때 그는 3명의 마녀를 봤어요. 회색, 갈색, 보라색 마녀가 악명 높은 파란불 주위에 앉아 있었어요. 제 왕국이 마술에 의해 파괴됐어요. 누구 짓인가요? 회색 마녀는 공격이 있던 순간 자신은 아프리카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고 했어요. 갈색 마녀는 왕자가 자신을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어떻게 의심할 수 있냐고 분개하며 자신은 막 중국에서 돌아왔다고 했죠. 그리고 보라색 마녀는 자신은 미래를 보고 사람을 고칠 수 있지만 불을 조종할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누가 왕자의 왕국을 태웠을까요? 10초 드릴게요. 범인은 보라색 마녀예요. 왕자는 불을 전혀 언급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불에 탄 걸 알았죠? 3. 납치당한 리암. 어린 리암의 부모님은 완전 패닉에 빠졌어요. 자신의 7살짜리 아들이 납치당했거든요. 리암의 엄마는 경찰에게 자신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 창문이 깨져 있었고 집에 아들이 없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찾아낸 것은 그림이 그려진 아들의 스케치북밖에 없었죠. 경찰은 3명의 용의자에게 질문을 했어요. 리암의 고모인 미아는 그 마을에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을 알게 되자마자 서둘러 마을로 돌아왔다고 했죠. 리암의 삼촌 루카스는 몇 주 넘게 자신의 조카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가족의 친구인 톰은 그 전날 리암과 시간을 같이 보냈지만 그 이후로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누가 납치범인지 알 수 있나요? 리암의 스케치가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납치범은 톰이에요. 4. 병 안에 사과. 목이 좁은 유리병 안에 큰 사과가 하나 들어있는 게 보이네요. 과일도 멀쩡하고 병에도 흠집 하나 없어요.
사과가 어떻게 이 안에 들어간 걸까요? 사과는 병 안에서 자란 거예요. 사과가 열리기도 전에 병 안에 나뭇가지를 넣은 거죠. 5. 현명한 부족장. 어느 날 밤 한 부족에 도둑이 들었어요. 아침에 도둑이 발각됐을 때 부족장은 부족 사람들을 모두 모으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6명의 용의자를 찾아냈죠. 부족장은 6명 각각에게 나무 막대를 주고 막대엔 마법이 깃들어 있다고 했죠. 그리고 다음 날 도둑의 막대는 7cm 더 자라 있을 거라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용의자들이 부족장 앞에 왔을 때 부족장은 용의자들이 들고 있는 나무 막대를 살펴보자마자 누가 범인인지 알았어요. 나무 막대에 마법이 깃들어 있지 않아 실제로 자라난 나무 막대가 없는데 부족장은 어떻게 범인을 알았을까요? 도둑의 막대는 다른 사람들 거보다 7cm 짧았어요. 왜냐하면 나무 막대가 자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6. 마시간 로봇. 벤은 로봇을 만드는 비밀 실험실의 연구소장이었어요. 어느 날 벤은 새 로봇 모델을 실험해야만 했죠. 조작법을 따라 벤은 전자 잠금 장치를 사용해 문을 닫고 그 후에 로봇의 전원을 켰어요. 하지만 뭔가 잘못돼서 기계가 말을 듣지 않고 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벤은 문을 향해 달려갔지만 이유 없이 문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가 겁을 먹고 주위를 둘러보니 로봇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건이 몇 가지 보였어요. 지시봉, 짧은 고무 막대기, 데오드란트 스프레이, 그리고 라이터가 있었죠. 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고무 막대기로는 로봇을 멈출 수가 없죠. 만약 벤이 시간이 많다면 라이터와 스프레이로 화염 방사기를 만들 수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속인 로봇에게 별 위협은 못 되죠. 하지만 보기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지시봉은 벤이 로봇의 전원 버튼을 눌러 정신 나간 로봇의 전원을 끌 수 있어요. 7. 도둑 맞은 서류. 한 사업가가 긴 출장 후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자기 책상에 있던 중요한 서류가 몇 개 사라진 걸 발견했어요.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탐정이 곧 도착했죠. 모든 직원을 다 인터뷰하고 나서 탐정은 3명의 용의자를 추려냈어요. 용의자는 회계사인 엠마, 접수원인 소피아, 세일즈 매니저인 제임스예요. 하지만 세 용의자 모두 자신들은 사업가의 사무실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주장했죠. 그렇지만 탐정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금방 알아냈어요. 10초면 충분하겠죠? 도둑은 제임스예요. 여성 2명은 사무실에서 하이힐을 신지만 바닥의 발자국은 분명히 운동화 발자국이었거든요. 8. 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저를 필요로 할 때 저를 던져버리고 필요하지 않을 때 저를 집어 올리죠. 10초 안에 제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맞아요. 전 다치예요. 9. 위험한 속임수. 스카이 다이빙 전문가가 비행기에서 뛰어내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낙하산 매는 걸 잊어버렸죠. 그래도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비행기는 아직 이륙 전으로 그녀는 그저 비행을 준비 중이었어요. 10. 수학 퍼즐.
어떤 수학적 과정도 거치지 않고 66을 1.5배 큰 수로 만들어 보세요. 서둘러요. 10초밖에 없어요. (66을) 뒤집으면 돼요. 11. 갑작스런 도둑. 한 여자가 울면서 경찰에 전화해서 누군가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얘기했어요. 경찰은 도착해서 어떻게 된 건지 모두 들을 수 있었어요. 여자가 자신의 지갑과 핸드폰 그리고 쇼핑백 몇 개를 들고 택시를 기다리며 도로가에 서 있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지나가면서 여자의 지갑과 스마트폰을 낚아채 갔어요. 불행히도 여자는 도둑을 뒤에서밖에 보지 못했어요. 다행히 경찰은 절도가 발생할 때 주변에서 서 있던 목격자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 남자의 말에 따르면 도둑은 키가 크고 붉은 머리를 하고 파란색 자켓과 다른 청바지, 검은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도둑이 여자의 물건을 낚아챈 뒤 화재용 비상구를 통해 가장 가까운 빌딩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죠. 놀랍게도 경찰은 즉시 목격자를 체포했고 예상대로 여자의 지갑과 핸드폰이 이 남자의 주머니에서 나왔죠. 경찰이 그 남자가 범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파악하는데 10초 드릴게요. 화재용 비상구는 오직 안쪽에서만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처음부터 경찰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12. 아내를 위한 꽃. 귀가 들리지 않는 한 남자가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을 위해 꽃가게에 들어왔어요. 남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게 점원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말로 하면 되죠. 남자는 귀가 안 들리지 말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럼 결과를 확인해보죠. 만약 0개에서 4개의 수수께끼를 맞추셨다면 오늘은 그냥 운이 없었던 거예요. 가서 위로의 음식을 드세요. 머핀이나 피자같이 기분을 풀어주는 걸로요. 다음번에는 더 잘할 거예요. 만약 5개에서 8개의 수수께끼를 풀었다면 잘하셨어요. 자신의 논리적 사고력과 분석력을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만약 푼 수수께끼가 9개에서 12개라면 여러분은 완전 똑똑한 사람이에요. 너무 똑똑해서 눈이 다 부시네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 뭐라고 할지도 아시겠죠? 길게 얘기 안 할게요. 계속 정진하세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영상이 더 준비돼 있어요. 왼쪽이나 오른쪽 비디오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밝은 명과 함께 하세요.